그래서 이제 어릴 때부터 부산에서 자랐으니까 부산 사람이지. 그럼 바닷가 근처에서 사셨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 부산에 있으니까 이제 저 해운대다 광안리다 다 자연스럽게 접하게 된 거지. 날 때부터 바다를 염두에 두고 있었던 건 아니죠. 네, 그 어느 동네에서 주로 그 어릴 때 이사를 한 20번 다녔으니까 양정, 해운대, 감천, 구포, 뭐 부산은 거의 다 돌아다녔죠. 어릴 때. 하셔서 군방구. 네, 좀 이 남자들이 저희가 그 해양대학 항해과나 저 우리 수산대 어학과 이럴 때 이 가장 보편적인 흐름이 저 해군 아르테지요. 그 육군처럼 뭐 3학년, 4학년 2년을 하는 게 아니고 1학년 때부터 4년을 그 학군단에 훈련을 받으면 장교 이제 소위 해군 소위로 인간이 되든지 또 그때는 막 바로 그 예비역으로 해주든지 그런 엉성한 제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못했죠. 광주 민주화 때문에 입학하자마자 휴교되면서 그 모집 그 시기도 놓쳐버렸고 또 홍보도 덜 된 상태에서 그래서 성선 예비역 제도라고 그 선박 특례라 그럽니다. 그 저 같은 경우에 저희 동기 36명 중에 그 해군 장교 훈련 받은 친구가 10명이고 밖에 안 되고 나머지 한 30명 정도가 다 이 성선 예비역 제도를 택했는데 그 당시에는 5년 동안에 3년을 배를 타야 합니다. 그러면 군대 면제가 되는 거죠. 3년 내내 배를 타. 5년 사이에 인터벌 그저 내렸다 올랐다 이래 선택해야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5년 중에 실승선 기간이 3년을 채워야 이제 군 필로 봐주는 제도였죠. 노예 제도입니다. 근데 배 타는 게 보통 3년을 타지는 아니죠. 그 당시에는 제일 30개월 또는 24개월, 2년이 이제 메인이었고 참치배 같은 경우는 30개월 이래 했는데 이제 그 5년 중에 3년을 배 탄다는 게 그 3년 중에 예를 들어서 6개월을 배를 타다가 배가 사고가 나서 올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 3개월 내에 또 다음 배에 올라요. 그러지 않으면 이제 군대 끌려가니까 그러면 그 노예 계약이죠. 이제 굉장히 힘든 배라든가 전부 다 막 위험해서 안 가, 막 깔아앉을 배 같은데도 이 군대 문제 때문에 뛰어 올라야 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군대를 면제라면 좀 그렇고 예, 대역 예 그거로 해서 제도도 이상합니다. 그래서 저도 군대 보면 제 아들이 해병대인데 이 친구가 아버지 군대 육군 이병대에 있어요. 3개월 훈련을 받고 이제 배 좋다 3년 탔다 이래가지고 채웠다 이러면 만 30세 되기 전에 한국에 와서 3주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기초 이제 총속을 그걸 받고 육군 이병으로 인정이 되면서 제대다 되면서 전시에 전쟁 시에 그 해군 이제 선박에 그 함정의 중위 운항요원으로 차출되는 그런 제도 있죠. 복잡했습니다. 근데 요즘 많이 변했을 겁니다. 의장이 무엇인가 어디인가부터 짧게 그걸 해야 되겠죠. 의장 이제 물고기 의족 자원이 풍성해서 어획을 할 수 있는 바다에서 영역을 의장이라 할 때 지구상 70%가 바다인데 전부 다 의장은 아니에요. 그렇죠? 고기들이 좋아하는데 첫 번째가 수온입니다. 온도예요. 한국이 지금 아열대가 되어 간다는데 오징어가 명태가 안 잡히고 이게 수온 변화, 물이 더워졌기 때문에 고기가 어디 가버린 것이지 남의 그랬다 이런 식으로 봐서는 안 되고
그다음 온도, 그다음에 이 해저 지형에 이런 대륙붕이나 이 지형이 발달돼서 이래 산호초가 풍부해서 먹이가 많아서 고기들이 많이 있는 곳, 이런 곳을 어장이라 하는데, 이 어법에도 이 참치처럼 낚아 올리는 어법이 있고, 우리처럼 이제 그물을 사용해서 이렇게 덮치는 저격한다는 어법이 있을 때, 만약에 그물을 끈다 이럴 때 밑에 해저 지형이 울퉁불퉁하면 굉장히 위험하겠죠. 그 어장으로서 안 되는 거지. 그럼 평평 어느 정도 끌 수 있을 만큼 평평하면서도 나중에 기술적으로는 이 밑에 암초가 솟아 있을 때 그물을 끌다가 땅바닥에 붙이건 중간점에서 날리고 가다가 이 건너뛰기 하는 방법도 있긴 있습니다. 한국이 원양 기술이 세계 최고지. 다른 나라는 죽어도 못하는 걸 우린 다 해요. 감았다가 내렸다가 배 돌려, 아우 다시 가고 싶어. 근데 그 어장에서 어군을 탐지하는 방법은 이 좀 뜬구름 잡는 이야기인데, 첫 번째가 선장의 감이고요. 괜히 이래 있으면 어디에 있을 것 같은 그 촉이 있어요. 센스, 식스 센스가. 그 선장의 감으로 고기를 잡는다라는 게 첫 번째 원시적인 원칙이고, 두 번째는 이제 계기에 의존할 때 피시 파인더, 어군 탐지기, 피시 파인더가 지금은 또 계기가 어떻게 바뀐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는 7가지 색깔, 무지개 색깔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배가 이렇게 있을 때 배 밑에서 이 해저로 이래 빔을 쏘죠. 쏘면 그 당시에는 이 15도 각도밖에 못 쐈어요. 그럼 우리 배 딱 밑에 있는 그 부분만 볼 때 그걸 스코프에 상에 보면 7가지 색깔로 나오는데, 밑에 새카마면 해저, 그 다음에 이래 바다 색하고 이래 색깔별로 구분이 되는데, 이 점점이 찍히거나 검은색, 파란색 이런데 색깔이 짙을수록 뱅크라 그럽니다. 은행, BANK. 이 어군이 밀집해서 뭉쳐 있다. 그거를 기록 또는 어군이라 그러고요. 그거를 이래 봤을 때 이제 그것도 선장의 능력이지. 까만색인데 가다가 근데 이게 암초냐 고기 덩어리냐. 그걸 이제 또 어장도라고 우리가 해도를 한 몇백 배 확대해서 어장에서 코스 끊고 이래 고기가 많이 나는 곳을 기록해 두는 보물 같은 지도가 있습니다. 해도가. 그 부분에 이제 암초 같은 거는 이 기록을 해두는데, 암초가 없이 평평한 부분인데 새카만 덩어리가 보였다. 록, 바위. 록이라 표현하는데, 이게 돌덩어리인지 암초인지 고기인지 그거를 이래 판단해야 하는 게 이제 선장의 임무죠. 그걸 까딱해서 검은 거 이 어군이다 이래가 끌었다가 바위에 걸어버리면 그물이고 뭐 아장 나는 거고. 그 탐지는 뭐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 다음에 요즘은 참치캔 선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눈으로 보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 참치는 그 지능이 상당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양업이 저희가 그 기술을 일본에서 내려오는 기술들을 다 습득했는데, 일본이 이제 원양업 쪽에 이제 1차 산업을 좀 등한시하면서 초월하면서 우리가 그걸 물려받았는데, 이 세상에 지금 고기를 업액할 수 있는 방법은 극한까지 다 나왔거든요. 더 이상 새로운 방법은 없습니다. 제가 제일 오래 떠 있어요. 11개월을 물에 떠 있거든요. 한국에 안 들어간다고. 그래가 어떻게 사느냐 하는 판에 고기를 우리 배에 완전히 채웠을 때 항구에 들어가서 고기를 부리고 왔다 갔다 하면 시간이 아깝겠죠. 그 옛날 무식하던 시절에 냉동 운반선이 대기를 합니다. 그러면 고기 잡았던 고기를 이쪽에 다 전제 트랜시먼트 이적을 하고 다시 빈배로 또 잡고, 그 짓을 몇 번을 반복하면 11개월, 그때도 그때 내가 1등하기 좋았다. 우리 선장도 1년 동안 떠 있는 거는 너무했다 싶어서 11개월 때 그러면 들어가자.
그때는 그 시절이 그랬어요. 지금은 인권 차원에서 큰일 나지. 그런데 뉴질랜드 가니까 뉴질랜드 애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2개월 내에는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 자기들이 이 안전 그 점검을 하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나라처럼 11개월 한 2년 떠 있다 온다 이게 아니고 이 저 배 그 안전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강제 조항으로 들어오게 돼 있죠. 그러니까 빈번하게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고. 준비를 하면 개인 준비는 각자 아까 말씀드린 기름하고 물이죠. 청수, 프레시와터가. 근데 물에 대해서 얘기하면 또 안타까운 게 한국 배들도 물도 안 싣고 다닙니다. 물을 어떻게 조달하는 거예요? 바닷물을 청수 탱크, 제가 한 30톤 정도, 진짜 비상용 30톤 정도는 물을 실어 가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조수기라고 있어요. 와터 청수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건 엔진으로 바닷물을 가열해서 끓이잖아요. 그러면 그 수증기 방울들을 모아서 정류수죠. 그러니까 아무런 몸이 건조한 영양가도 없고 물은 물인데 물이야. 그걸 하루에 한 2톤 3톤 정도 이 엔진으로 바닷물을 데워서 만들고 이제 그 바로 마시면 설사에 탈라니까 그 이제 보리차라든가 그래서 목욕도 안 하는 거지 바닷물로 해수 비누 샴푸를 쓰다가 이제 입항할 때 되면 그 청수 탱크 해가지고 이제 씻고 그 물 생명수하고 그 다음에 기름은 그 예를 들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1개월 동안 떠 있는다. 그러면 기름이 소모되잖아요. 그러면 이 상업적인 개념으로 그리스배나 우리 SK 해운에서도 기름만 팔러 다니는 배가 있습니다. 바다 위에서. 어선들 이래 모여 의장이 이래 있으면 탱크에 기름 싣고 가서 얘들 대기하고 있어요. 그럼 기름 떨어진 배 하나씩 붙여서 접선해서 주는 수가 있고 파도가 칠 때는 이 호스를 그 히빙라인 달아서 던져 한국 배들 참 귀신들이 그걸 받아서 끌어와서 호수만 연결해가지고 여기서 보내는 거야. 그럼 여기서 받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파도 칠 때 이제 같이 떠다니면서 저 바다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 연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